충격적인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징역 23년 한덕수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에게 건넨 한마디. 추 대표 걱정하지 말게나. 이 7분 통화 이후 의원총회 장소가 3번 바뀌었고 계엄 해제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폭로. 한덕수에게 선포문을 가장 먼저 줬다. 장관들은 내란 공범 될까봐 못 봤다고 하더라. 선포문을 받고도 거짓말했던 한덕수. CCTV에 포착되자 말을 바꿨던 한덕수. 내란의 공범들 7분 밀통의 진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항소 이유서엔 계엄 선포 뒤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는 통화를 했다는 경호원의 진술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이 통화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어 계엄 해제 의결이 지연됐다고 봤습니다. 즉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를 실행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해제 지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하여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며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의 항소 이유서엔 한 전 총리 경호원의 진술 조서가 담겼습니다. 이 경호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추 대표라는 사람과 약 7분 동안 통화했다며 한 전 총리가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눈치였고 총리님이 추 대표를 안심시키려는 대화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통화 상대방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추 전 대표를 안심시키며 비상계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3번이나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지연됐다며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중요한 임무를 실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통화한 내란 가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경호가 구속되도록 청원서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처음에 수사받고 와가지고는 절대 발부될 리가 없어 이렇게 기뻐했다가 어제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된 걸 보고는 세상에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하고 짰나 보다 이러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덕수 전 총리하고 추경호하고 7분간 그때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7분간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는지를 특검에게 얘기해주고 특검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한테 구형된 15년이 사실 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너무 싸게 끊어줬다. 그렇다면 뭔가 하나를 빼줬다라는 것이 되는데 혐의하에서 빼준 걸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추경호한테 연락을 해서 계엄 해제 못하게 해달라. 항의하라는 그런 요구나 이런 청원 또는 뭐 이런 협의 이런 것들을 혐의에서 빼줬다면은 네. 징역 15년이 나올 법도 하죠. 그래서 아마 추경호는 내 거 빼주고 대신에 나를 고발했는데 꼰질렀나 보다. 너무 저렴해요, 단어가. 꼰질러다지.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들은 금방 네네. 근데 너무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련 시기에 포괄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들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증거 거부 여부를 말씀하시고. 네,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으신가요?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아셨습니까?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고요.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예,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합니다. 이것도 거부하시는 겁니까? 이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질문 같은데 관련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정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3시 11분경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 있으시죠? 동일한 취지로 거부하고자 합니다. 증인은 당시 어디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신 건가요? 예,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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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뭐 이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언 거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언 거부를 허용했고 특히나 지금 증인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아마 그 내란 업무에 종사했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환죄로 지금 영장이 청구된 상태고 7일인가 아마 체포동의 결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은 거부를 다 허용했습니다. 다만 정의는 뭐 거부하시는 건 본인이 권리신데 부총리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뭐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떠나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행사하시겠다면 지금 당연히 보장해 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두의 말씀드린 상황 그리고 취지로 오늘 정언을 거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고요? 예, 특별히 없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추 대표 한 총리한테 얘기 다 들었지? 그거 그대로 하면 돼. 그거 내 뜻이야. 알았지? 열심히 화이팅!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 7분 정도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 사실과 관련해서 내용을 얘기를 안 하면은 한덕수랑 입을 맞추면은 원내대표를 구속하겠다라는 의지를 특검에서는 강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7분 동안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우리가 국무회의에서 뭐 논의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요건에 안 맞는 것 같다. 추 대표 이거 정말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국회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비상계엄 해제 결의 같은 것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의원들만 모이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랑 많이 얘기 좀 나눴다. 근데 비상계엄은 이거다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지금 경찰이 국회 외곽을 통제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분명히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려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못 들어와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울 거다. 그러니까 추 대표, 당신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당신 원내대표로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 얘기를 다 사실이라면 그 얘기를 다 특검에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당시 국무회의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윤석열은 뭘 했는지 거기서 자세하게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와, 그 소설에 이어서 그러면 추경호는 어떤 답변을 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이렇습니까? 라는 거 2중 3중으로 확인했겠죠.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오늘 들어보니까 문제없대. 다 준비해놨대. 지금 헬리콥터 날아오는 거 봐. 수방사, 특전사 지금 다 투입했고 다 뭐 여차하면 끌어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잘 여기서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만 안 들어가면 괜찮아. 그리고 북한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 사회가 대혼란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괜히 국회에 나섰다가 당신도 피해볼 수 있어.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덕수 추경호 통화하고 난 다음에 추경호랑 윤석열이랑 통화를 합니다. 맞습니다. 짧아요. 그건 무슨 내용이겠어요? 추 대표 한 총리한테 얘기 다 들었지? 그거 그대로 하면 돼. 그거 내 뜻이야. 알았지? 열심히 화이팅!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두워요. 지금 그렇습니까? 법원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당초에는 내가 뭐 특검 조사 받아보니 뭐 별거 없네. 새로운 사실도 없고 이 정도는 나는 뭐 뚫고 나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더 확인을 해보니까 특검에서 감추고 있는 뭐 트리거 같은 그러한 사항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해졌어요. 제 말은 지금 특검에서는 우리가 지금 추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터뜨리지 않는데 언제 이것을 그러면은 내놓을 것이냐. 결국 영장실질 심사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그건 저희 뭐 추측의 영역인데요. 예. 한번 그때 이제 특검에서 어떠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 말을 보면 한덕수가 그러면 이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것이 자신의 형을 경감하는데 또는 구형량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했다. 대단히 특검 조사에 한덕수는 응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응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을 칠 때 대단히 좀 느슨하게 쳤어요. 네. 근데 기각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막 밝혀졌단 말이에요. CCTV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추가 영장을 안 쳐요. 특검에서. 그거는 저는 한덕수 봐준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한 번은 더 쳐야죠. 기각당했으면 그래 기각당했구나. 우리가 조사를 잘못했네. 에이 우리 이제 추가 영장 안 쳐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형 로펌이 작업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추론했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더라도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번에 특검에서 한덕수에 대한 구형을 할 때 얼마나 정말 이 당신은 2인자로서 이거를 막을 수 있었는데 국가에 큰
죄악을 끼친 거다 이러면서 준엄하게 꾸짖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영장을 안 쳤어요. 여러 가지 CCTV 등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확보가 됐는데 왜 그랬겠냐고요. 봐준 거다라고. 내란 재판 소식입니다.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수용번호 90을 달고 또 다른 재판에 처음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입니다. JTBC는 특검이 한 전 총리 1심 선고에 항소하면서 법원에 낸 항소 이유서를 취재했습니다. 계엄의 그날 밤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진술들이 담겼습니다. 총리 1심 선고에 대해 99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행은 제외시켰는데 특검은 더 적극적인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한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문을 가장 먼저 줬을 거라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건의하고 다시 자신에게 넘어오는 형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은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하지만 대통령실 시위에 자신이 문건을 받는 장면이 나오자 선포문을 받았다고 지난해 8월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2달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선포문을 줬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장관들에게도 선포문을 나눠준 게 맞다고 했습니다. 헌재 청문회 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 장관들은 다들 본 적 없다고 하더라. 내란 공범이 되는 줄 알았는지 본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 진술한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비롯해 담화문과 포고령 등 최소 4개의 문건을 받았으며 12.3 비상계엄의 전모를 알고 세부 계획을 인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란 공범들의 거짓말을 목격했습니다. 한덕수는 선포문을 가장 먼저 받고도 몰랐다고 거짓말했습니다. CCTV에 포착되고 나서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추 대표 걱정하지 말게나. 이 한마디로 의원총회 장소가 3번 바뀌었고 계엄 해제가 지연됐습니다. 윤석열도 폭로했습니다. 장관들은 내란 공범 될까봐 못 봤다고 하더라.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경호원 증언, CCTV, 윤석열 진술. 징역 23년은 시작일 뿐입니다. 추경호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뉴스 핫픽스 TV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